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컨트롤 31명 마일드 코그니티브 임페어라고 해서 MCI 환자 33명,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 18명의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 3년 동안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프로테인 그리고 인지기능 테스트 스코어를 3년 동안 매년 팔로우업을 해서 3년 뒤 이제 컨트롤에서 MCI 그리고 MCI에서 알츠하이머로 악화된 환자들까지 해서 총 5그룹에 대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프로테인 인지기능 테스트의 결과들을 트렌드를 이제 살펴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에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프로테인이 장기간 축적되면서 질병이 이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은 이제 이런 아밀로이드 베타 40이나 뭐 40, 티타우, 피타우 같은 이런 레벨들을 이런 뇌 척수액에서 살펴보거나 아니면 PET나 MRI 같은 직접적인 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뇌 검사보다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츠하이머에 대한 진단들을 포커싱하는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 아밀로이드 베타 42 레벨이 이제 뇌 척수액에 있는 레벨과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이런 연구들도 이제 기존에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러면 이런 척수액 검사처럼 뇌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에 비해서 이런 혈중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중 바이오마커들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검사 결과를 하는데 이제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미니멀한 인베이시브이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위험도가 적으며 이제 비용 같은 것들이 이제 로우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을 혈중 바이오마커들과 그리고 인지기능 테스트들에 관해서 릴레이션십을 추적 관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이제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자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80여 명의 이런 세 그룹의 환자들을 통해서 60세 이상 사람들을 이제 살펴본 거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몇 가지 커그니티브 도메인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이런 테스트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런 테스트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커그니티브 도메인에 따라서 이제 기관으로 해서 알츠하이머나 MCI 혹은 컨트롤들을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에피소딕 메모리 임페어먼트가 있는 사람인데 이제 또 6개월 이상 장기간 있는 사람들이 이제 AD인데 알츠하이머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아니면은 이런 에피소딕 메모리가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그니티브 도메인 다른 도메인에서도 이런 임페어먼트가 있는 사람들 혹은 이런 뇌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축소된 그런 경향이 나타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이나 어떤 직업 활동 등에 있어서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진단했습니다. MCI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에피소딕 메모리 도메인에 대한 임페어먼트가 있긴 하지만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이면서 이런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를 MCI로 정의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에이지나 에듀케이션에 대한 편차가 컨트롤과 별로 없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 직업적인 활동 기능이 임페어먼트가 없으면서 일상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에피소드 메모리 도메인에 대한 임페어먼트가 있는 사람들을 MCI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들, MCI나 알츠하이머의 환자들의 이제 배우자들이거나 아니면 이 뉴럴로지컬 클리닉에 방문한 환자들 중에서 이런 퇴행성 뇌질환이나 인지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컨트롤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애니얼한 팔로우업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헬스 컨트롤, 그러니까 컨트롤에서 MCI로
질병이 악화된 사람, 그리고 MCI에서 알츠하이머로 악화된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환자들까지 해서 총 5그룹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블러드 바이오마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4가지 보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42, 40, T타우랑 P타우 프로테인을 살펴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A4E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에서 중요한 리스크 팩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노타이핑을 해서 이 A4E 캐리어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기능 테스트 결과와 이런 플라즈마 바이오마커들 간의 변화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진행을 했고 반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반복 측정에 대한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반복 측정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리저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악화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고 처음에 이제 베이스라인 시작했을 때 MCI가 33명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일부는 이제 이렇게 알츠하이머로 악화됐고 3년이 지나고도 계속 MCI인 사람들을 이렇게 스테이블 MCI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차이가 나는 그 클리니컬 베리어블들이 있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AD 쪽에서 확실히 좀 안 좋은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에듀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알츠하이머가 있는 사람들이 좀 에듀케이션이 좀 더 짧았고 그리고 이런 A4E 캐리어들도 알츠하이머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높이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치매 선별 검사인 MMSE 검사에서도 이 검사 스코어 점수가 알츠하이머인 사람들이 확실히 떨어졌다 이런 유의한 차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검사들은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크루스카 월리스 테스트를 통해서 본 거고 카테고리컬한 밸류에 대해서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진행해서 이 P-밸류들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각 바이오 마커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바이오 마커들을 이제 베이스라인부터 이제 매년 3년간 해서 총 4번의 관찰 시점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룹별로 이 바이오 마커의 레벨에 대해서 이제 민값과 이제 편차들을 확인한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반복 측정이라서 반복 측정 분석을 통해서 이 그룹과 타임 그리고 이 두 개의 인터랙션 텀인 그룹 타임에 대한 것까지 해서 어떤 밸류, 어떤 베리에이블이 유의한지를 살펴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타임에 대한 이펙트가 유의하다면은 이제 이 바이오 마커가 관찰 시점에 따라서 타임에 따라서 시그니피컨트한 체인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그룹이 유의하다는 것은 그룹에 따라서 이 바이오마커가 차이가 난다, 유의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룹 타임 이 2가지의 인터랙션 텀이 유의하다는 것은 이 바이오마커의 변화 비율이 이제 디지즈 그 그룹에 따라서 유의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시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42와 관련된 바이오마커 첫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타임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이 아니라 이제 전부 다 타임에 대해서 P-value 0.05 기준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타우 프로테인 같은 경우에 하위 4개인데 대체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룹, 그러니까 디지즈 그룹에 따라서 유의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과 타임에 대한 인터랙션 텀에 대해서는 이 2가지 마커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다 유의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들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타임에 좀 스페시픽한 트렌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룹의 타우 같은 경우에 그룹에 스페시픽한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율이 또 그룹에서도 다르다라는 것을 이 테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예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42에 대해서 살펴본 게 이 피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의 그룹에 대해서 보시면은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이 농도가 컨트롤과 MCI에서는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인 사람들도 또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이 MCI에서 AD로 악화되는 시점에서 이 AD로 악화되는 그 시점쯤에 이렇게 대폭 감소하는 트렌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전까지는 MCI에서까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이 알츠하이머로 좀 병이 악화될 때쯤에 이 마커가 줄어든다는 트렌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MCI 스페시픽한 트렌드가 이 아밀로이드 베타 42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지기능 테스트들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 인지기능 테스트들을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테스트를 통해서 각 바이오 마커에 따라서 인지기능에 어느 정도 인지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 MCI 그룹에서 이제 보시면은 P타우 프로테인, 이게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일관된 트렌드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느 관찰 시점이든지 이 P타우 프로테인이 증가할수록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각각의 인지기능 도메인들이 있는데 이 도메인 모두에서 유의하게, 여기 아스테리스크 표시가 된 게 유의한 건데요. 모두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른 바이오마커들에 비해서 이 P타우가 시그널이 굉장히 강하고 전반적으로 다 유의했고, 다 보시는 것처럼 이 코에피션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 같은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밀로이드 베타 42 같은 경우 유의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관찰 시점에 따라서 이 코에피션트가 양수를 가지기도 하고 음수를 가지기도 해서 좀 일관성 있는 결과가 아니었는데, 피타원은 이제 굉장히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MCI 스테이지에서 이 인지 기능에 대한 장애가, 임페어먼트가 이 피타우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을 거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마커들을, 대표적인 AD 알츠하이머 바이오마커들을 살펴봤을 때 이 데이터에서 보면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 42 같은 경우만 중반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MCI 단계에서 뚝 떨어지고, 그 뚝 떨어지는 시점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로 악화되기 직전쯤에 이제 뚝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나머지 마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트렌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 42 같은 경우에는 MCI에 대한 스테이지 디펜던트한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피타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MCI에서 인지 기능과의 강력한 코릴레이션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마커이면서 피타우에서도 또 스페시픽한 또 마커로서 활용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인데, 그래서 이전에 이 연구자들이 이제 뉴로 이미징 검사를 통해서 이 해마의 볼륨 감소가 가속화된 것을 MCI 환자들에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연구처럼 이 플라즈마 바이오마커에서도 특히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MCI에서 유독 떨어지는 그 경향을 나타냈었는데, 이처럼 이런 해마의 볼륨 그리고 아밀로이드 베타 42의 감소처럼 이런 업노멀리티가 MCI 스테이지에 좀 스페시픽한 그런 경향을 나타낸다, 그런 증상들이 이 단계에서 이 질환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름의 메커니즘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피타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서 봤을 때 뇌 척수액에 있는 피타우의 레벨과 직접적인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것들이 이제 그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발견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피타우가 이 혈중 농도의 피타우가, 이 플라즈마 피타우가 결국에는 알츠하이머에 대한 포텐셜한 마커이면서 이 디지즈 프로그레션을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이 블러드 바이오마커로서의 캔디데이트로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상 이제 결국에는 이 연구의 컨클루전이고, 그래서 좀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이제 한계는 아무래도 80여 명의 환자이기 때문에 좀 샘플 수가 작았고, 그리고 이 바이오마커의 관계를 보는 것을 결국에는 인지기능 테스트를 통해서만 봤는데, 그 외에도 이런 PET 같은 뉴로 이미징 검사들 간의 또 관계를 봤으면 좀 더 좋은
연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못한 것들이 이 연구의 리미테이션이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